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자료 수집할 때 거래처에서 수집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홈택스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죠. 그런 과정들을 설명과 우리 프로그램 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37페이지부터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가세 자료 수집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료 수집이죠. 첫 번째는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요즘에는 거래처로부터 받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뭐 종이세금 계산서, 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매출, 오픈마켓의 어떤 매출 현황들, 이것도 거의 주지는 못하고 있죠.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찾죠. 그죠? 그런 과정들 좀 보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예요? 홈택스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임 동의를 받아서 그 거래처들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수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어디에서 어떤 자료들이 수집이 되는 건지, 이게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 뭘 합니까? 자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입력 단계에서 이제 어때요? 회계 프로그램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강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신고서 자체는 입력 단계에서 제대로 입력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이 가장 중요하다. 입력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부가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 등록이나 이 회사, 우리가 맡고 있는 거래처의 특성에 맞는 그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도매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이 주된 매출이 되는 거죠. 그죠? 기본 세팅은, 프로그램 세팅이 상품 매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은 상품 매입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이 주된 그 매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환경 등록사항에서 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료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료 입력 방식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거래처로부터 수집을 한 그 종이세금 계산서, 수기세금 계산서는 직접 입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그러한 자료들은 프로그램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크래핑 기능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끌어오는 작업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죠? 수월해졌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홈택스에서 가져온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계산서 관련된 자료들이 프로그램 스크래핑 과정을 통해서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보고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회계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그 수집되는 자료의 형태, 엑셀로 어떤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엑셀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조성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과정을 통해서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회사에 여신금융협회나 뭐 이런 데서 카드 매출분을 우리가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진 그러한 전산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 시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입력을 잘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신고서하고 부속 서류들이 작성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접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어떤 부가세 신고 흐름, 업무 순서를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첫 번째로 이제 자료 수집부터 보면 거래처로부터 받는 자료들이다라고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거래처의 특성이죠. 어떤 거래처냐, 제조업을 하는 회사냐, 서비스업이냐, 뭐 약국이냐, 뭐 이런 관련된 거래처의 특성에 맞게 요청할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 그 거래처별 현황표 작성하는 게 좀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엑셀로 현황표 만들고 이 회사는 뭐 어떤 회사다, 뭐 이런 것들을 그 표준화 시키는 게 굉장히 뭐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특성에 맞는 자료들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이 세금 계산서, 수기 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받아야 되죠. 이러한 거래처에서 직접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처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나는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서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을 하다 보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반드시 뭐 인수증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세금계산서 몇 장, 금액은 얼마입니다. 제가 가서 받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런 것들 하나 보내놓으면 그래도 조금 면피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영세율과 관련해서 뭐 인보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픈마켓 매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홈택스에서도 그 신용카드와 관련된 그러한 조회되는 뭐라고 할까요? 탭에서 같이 조회가 됩니다. 판매, 대행, 뭐 관련된 매출 자료를 그 홈택스에서도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신고 자체는 홈택스 기준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오픈마켓 매출 자료를 확정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래처한테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이 있으면 담당자들한테 자꾸 떠넘기세요.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는 못한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을 보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자기들이 어떤 대행 회사들 뭐 음식점 같은 경우 배달앱 또 엄청 많잖아요. 그죠? 어디 거를
어디 그 오픈마켓을 어디 배달 앱을 활용을 하는지 사장들이 잘 몰라요 보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러한 매출 자료를 좀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역으로 우리가 막 추정해 주죠.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 수수료들 나간 것들이 있어요. 오픈마켓들 보면 여기도 매출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도 있었구나라고 그제서야 실토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신용카드인데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됐고 매입세 공제 받는다. 이런 것들은 안 받아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나마 엑셀로 받으면 엑셀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지만 그 전표로 입력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매출 전표에 사업자 등록번호 표시도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업체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달 부가세 신고할 때 안내문 돌리잖아요. 그죠? 안내문을 쫙 거래처들한테 발송을 할 때 특이한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그 특성에 맞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되겠다. 대부분 이제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죠. 홈택스에서, 그죠?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그러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자료를 회계 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 할 수가 있는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카드 내역도 마찬가지죠. 현금 영수증, 수출실적 명세서도 끌어와집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홈택스 자료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조회를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간편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 대리인 우리가 거래처하고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하고는 수임 동의 관계죠. 그죠? 홈택스에 있는 거래처의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그 거래처가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예요?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그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그 회사로의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수임 동의 절차를 통해서 예정고지세, 그다음에 부가세 또는 뭐 법인세, 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뭐 이런 명세서들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